안녕하세요. 닥터 소르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질염이 잘 낫지 않는 이유가 치료를 안 해서라기보다는 질 환경과 회복의 문제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질염이 반복되다 보면 그 다음으로 결국 이어지는 질문은 대개 검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자분들은 검사도 이미 여러 번 해봤고 그때마다 균이 나았다는 결과를 들었고 그래서 균을 없애는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그때만 잠시 괜찮아졌다가 다시 불편해졌던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환자분들 마음속에는 결국 하나의 질문이 남게 됩니다. 그럼 검사에서 나온 이 균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최근 검사에서 어떤 균이 나왔다고 들으셨는지부터 차분히 짚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가장 흔하게 나오는 대답은 이런 것들입니다. 가드넬라요, 칸디다요, 유레아 플라즈마랑 마이코플라즈마도 나왔다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다 나왔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럼 이 균들 중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건 도대체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 주제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건 어떤 균 이름이 나왔느냐가 아니라 이 균을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하면 대부분 여기서부터 혼란이 더 커집니다. 이 균들은 원래도 나오는 균들이라면서요. 약을 먹긴 먹었는데 그때만 괜찮았어요. 지난번에는 이 균이 나왔다가 이번에는 또 다른 균이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겹치면서 환자분들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럼 이게 왜 계속 반복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질염이 반복된다고 해서 사실 매번 새로운 균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살펴보면 비슷한 균 이름이 검사 결과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나왔네요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드넬라, 칸디다, 유레아 플라즈마나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균들은 질염 진료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균들입니다. 이 균들이 검사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치료가 잘못됐다거나 치료가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단정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이유는 비교적 단순한데 이런 균들은 사실 증상이 전혀 없는 여성에게서도 검사상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도 나올 수 있는 균이라고 들었어요 라는 말이 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질염에서 중요한 건 사실 균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균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특히 그 검사 결과지를 보면 균 이름 옆에 숫자나 단계 같은 표시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해석이 더 어려워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높다는 건가요? 이 정도면 양성인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균 검사는 사실 단순히 균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검사라기보다는 그 균이 얼마나 많이 자라고 있는지, 즉 균의 강도를 함께 보는 검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균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어떤 균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균 이름 자체보다는 그 균이 지금 질 환경에서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균이 나오더라도 숫자나 강도를 함께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양성이라는 결과가 곧바로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해석 기준을 모른 채 결과지에서 균 이름 자체만 먼저 보게 되면 질염은 해결되지 않는 더 복잡한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진료실에서도 균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경우라면 매번 검사부터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최근에 균 검사를 해봤고 추가적인 감염 경로가 없으며 증상 양상도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에는 매번 검사를 반복하기보다는 이번 증상에 맞춰서 소독 치료나 비교적 간단한 약물 치료로 일단 현재의 불편함을 조절해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염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큰 문제가 되는 균이나 치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새로 생기지는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주는 과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런 확인이 있어야지 지금 불편함이 단순한 반복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로 변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균이 있다는 사실과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 항상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검사에서 균이 나왔는데 증상은 거의 없기도 하고, 반대로 검사에서는 뚜렷한 균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편함이 심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어긋남 때문에 질염은 사실 더 헷갈리는 질환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검사 결과에만 맞춰 균에 따라 약을 바꾸고 질정을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때는 또 괜찮아졌는데 다시 시작됐어요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가 덜 된 건가요? 라는 의문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균이 계속 새로 생겨서라기보다는 질 환경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결과만 그때그때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 균, 다음에는 저 균이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몸의 환경이 회복되지 않은 채 표현만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균이 계속 바뀌는 것 같고 치료가 계속 실패하는 것 같고 뭘 해도 안 되는 느낌이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이 흐름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질염이 반복되는 이유가 조금은 더 분명해집니다. 질염은 균 하나가 들어왔다가 없어지는 문제라기보다는 질 환경이 흔들린 상태에서 균 검사가 그때그때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부터 질염이 반복되는 이유는 반드시 균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말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질염을 균 하나의 문제로만 보면 왜 반복되는지 잘 설명이 되지 않지만 질 환경과 회복의 문제로만 보면 이 흐름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질염과 치료의 반복 속에서 왜 덜어내기라는 선택이 필요해지는지, 그리고 그 덜어내기는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닥터 소류였습니다.